이제 혼합정수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그 혼합정수, 정수가 등장을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논리 구문 같은 거를 도대체 정수 변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정수 계획법이라는 거는 일부 결정 변수가 정수로 이루어진 문제를 의미를 합니다. 최적화 문제를 의미를 합니다. 즉, 컨티뉴어스 결정 변수도 있고 정수 값을 가지는 결정 변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변수만 있을 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목적 함수라는 것을 컨티뉴어스 변수로 편미분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회로 풀 수 있는, 우회적으로 풀어야 되는 방법론들이 제시가 된 거고, 첫 번째로서는 그 정수 변수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걔를 이제 조금 릴렉세이션을 해줘가지고서 컨티뉴어스 변수로 그냥 풀어버려가지고서 NLP로 뭔가 근사를 해주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조합을 정수 변수로 가지는데, 걔네들의 이제 조합이 있겠죠? 뭐, y가 0하고 1을 가질 수 있고, y2가 0하고 1을 가질 수 있으면, 가능한 모든 케이스들, 뭐 이런 조합을 살펴보는데, 좀 빠르게 살펴보겠다. 왜냐면은, 얘네들이야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지만, 또 컨티뉴어스 변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컨티뉴어스 변수들에 대해서는 NLP 혹은 LP 이 목적 함수의 복잡도에 따라 가지고서 LP, NLP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또 LP, NLP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이걸 좀 어떻게 좀 신속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져 왔다. 단순하게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단순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모든 조합을,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한 거야. 모든 조합을 세팅을 해버리고 컨티뉴어스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LP, NLP를 푸는 거야. 또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LP, NLP 풀고, 모든 조합에 대해서 그냥 LP를 풀어보자. 그러면 만약에 이 y라는 게 0일 값만 갖는 경우면 2의 m승 조합을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혹은 릴렉세이션 앤 라운딩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무슨 얘기냐? 변수의 정수 제한 조건을 완화를 해본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수 변수라는 게 바이너리 변수만을 일단 생각을 해서 0하고 1만 가질 수 있는 애요. 그러면 그냥 릴렉세이션을 해버려서 y라는 녀석이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 그냥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릴렉세이션을 해주는 거야. 탐색 영역을 더 넓게 해주는 거야. 탐색 영역을 더 넓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얘가 컨티뉴어스 변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LP 문제가 돼요. 즉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살펴보고 있냐면, 요 목적 함수라는 게 그냥 선형인 케이스만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혼합 정수 선형 최적화만 할 거지 우리가 비선형 최적화까지 가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가 선형 함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정수 변수 때문에 문제였던 건데, 얘를 그냥 제한 조건을 이렇게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LP 문제가 되죠. X에 대해서 얘도 선형이었었고 하니까 푼 다음에 최저값에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혹은 버림 처리를 해버린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알고리즘들을 막 제안했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LP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즉, 지금 파란 선은 뭐냐면 부등식 제한 조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빗금친 영역은 인피저블한 영역이고 이 안쪽 영역이 피저블.
얘도 이 안쪽 영역이 feasible한 영역이다. 그 얘기예요. 빗금의 반대쪽이 feasible한 영역이다. 빨간 선은 목적 함수의 등고선이요. 빨간 선의 y절편들이 해당 선 위의 점의 목적 함수 값에 대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적 함수 값에 뭔가 비례하는 형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y1과 y2 뭐 이렇게 생긴 게 우리의 목적 함수였다 라고 하면은 y2 이꼴 마이너스 y1 더하기 g니까 이 목적 함수가 정확히 요 직선들의 y절편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여기 조금 몇 배가 되어져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여기도 각각 2분의 1, 2분의 1에서 y절편이 이제 목적 함수의 2분의 1배 비례하는 형태로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빨간 선의 y절편이 저 해당 목적 함수 값에 대응이 되는 것이다. 대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 간단하게는 그냥 지금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거예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데 y1과 y2가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죠. 저 빨간색 선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릴렉스드 옵티멈이라고 되어진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반올림을 한다 그러면 0,0이라는 점을 주게 되는 거죠. 인피저블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은 지금 피저블한 영역이 요 영역이니까 저 영역 내에 이 빨간 선이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지점까지 y절편은 최소한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랬을 때 요 y1과 y2 그게 옵티멀 포인트다. 릴렉스드 LP의 옵티멀 포인트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를 이제 반올림을 해서 왜냐면 원래 y1, y2는 0, 1밖에 못 갖는 애니까 인피저블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저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게 하나 케이스고 우리 제한 조건이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달라져서 어쨌든 릴렉세이션을 해서 풀었어요. 릴렉세이션을 해서 풀었더니 요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여기 점까지 최대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반올림을 해봤더니 1,0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피저블은 해요. 피저블은 하는데 서브 옵티멀이라는 거예요. 서브 옵티멀. 서브 옵티멀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그래프 상의 최적점은 여기라는 거예요. 최적점은 여기다. 왜냐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기울기 평행한 녀석 그 y절편보다 얘가 더 작은 거잖아요. 얘가 더 작은 거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y1 더하기 y2 이꼴 g라고 케이스를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조금은 틀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1,1을 정확히 얘네가 그러니까 0,1과 1,0을 지나는 형태로 지금 직선이 그려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케이스죠. 마이너스 1보다는 더 가파른 케이스구나. 예를 들어서 그냥 1.1 정도로 세팅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문제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 피저블한 리전에서 가능한 조합들은 뭐가 있어요? 1,0, 0,1, 1,1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목적 함수 값은 어떻게 돼요? 1.1이 되고요.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2.1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미니마이제이션한 건 사실 여기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인테저 옵티멈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릴렉세이션 하고 나서 반올림하는 방법론으로는 이 정수 최적화라는 걸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 브랜치 앤 컷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수 변수를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수 변수가 있는 문제를 사용자가 선언을 하면은 어쨌든 솔버가 풀어줄 건데 우리가 그 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혼합정수 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뭐 LP 문제야. 믹스드 인테저 LP 문제 괜찮긴 하지만 이 모델 자체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 자체가 또 하나의 노하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풀기 쉬운 형태, 솔버가 풀기 쉬운 형태. 즉 컨벡스하고 LP 문제고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피셔블한 리전이 우리 기존 정수, 변수 그거는 포함을 하되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너무 과도하게 피저블한 리전을 크게 릴렉세이션 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 포뮬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x라는 건 이제 앞으로 컨티뉴어스 변수를 표현을 할 거고 y라는 것은 0을 가질 수 있는 정수 변수들을 포함을 할 거고 걔네 두 개가 이렇게 선형 제한 조건과 또 선형의 목적 함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에 한정해서 살펴보겠다. 물론 선형의 등식도 있어도 상관은 없다. 예를 들어서 0하고 y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밸브 1, 2라는 게 있는데 밸브 1번이 있고 밸브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밸브 1이 ON이 되는 것을 y1 이꼴 1로 둘 거고 밸브 1이 OFF가 되는 것을 y1 이꼴 0으로 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밸브 2라는 게 또 ON이 된다는 것을 1로 두고 밸브 2라는 게 OFF가 된다는 걸 0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밸브 1이 열리면 밸브 2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고 밸브 2가 열리면 밸브 1은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고 둘 다 닫혀 있는 건 상관이 없다. 즉 많아야 딱 하나만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이 포뮬레이션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 즉 두 개를 더해서 항상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제한 조건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y1하고 y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히 0, 1을 가지니까 그렇지만 저런 제한 조건도 걸어주고 그래서 왜 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는 것과 함께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써주면은 얘를 표현을 해줄 수 있냐. 당연한 거죠. 요게 1을 가지면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되니까. 그리고 얘가 0이 되면은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는 1 또는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능한 케이스가 뭐예요? 둘 다 1이 될 수는 없죠. 둘 다 밸브가 열릴 수는 없어요. 이 제한 조건 덕분에 이런 케이스를 많아야지 하나 열리는 케이스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구나. 물론 이 제한 조건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면 컨벡스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B번이라는 것은
y1과 y2를 릴렉세이션을 해줬을 땐 이제 이 영역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y1과 y2를 릴렉세이션 한 다음에 LP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줄여서 또 LP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켰을 때 이러한 제한 조건들은 컨벡스를 표현을 해준다는 거고 이 A번에 있는 포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y1이 0이면은 y2가 0하고 1 사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영역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 y2가 0이면 또 y1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영역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얘는 컨벡스 리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미 두 점을 뽑았을 때 연결한 직선이 그 보라색 영역에 다시 속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는 녀석을 릴렉세이션을 해서 풀긴 풀 건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추가적인 제한 조건을 갖다 붙였을 때 논 컨벡스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뮬레이션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문구 많아야지 하나만 ON이 돼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하면 이렇게 부등식을 포함을 해줌으로써 그 효과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자. 그리고 솔버한테 그렇게 던져주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뭐 요거 자체를 비선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뭐 그냥 y는 0하고 1 사이 같고 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딱 0하고 1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얘라는 녀석은 요 빨갛게 생긴 그 함수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영역은 어디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1보다 커거나 같은 거. 그러면서 y가 0하고 1 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딱 0하고 1밖에 의미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NLP 솔버를 가능한 형태로 해줄 수는 있다. 요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순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순간 NLP를 솔버를 적용을 해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만약에 너무 복잡하면은 얘가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논 컨벡스하기 때문에. 근데 좀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요 정도 변환을 해서 써도 풀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바이너리 베리어블인데 뭐 밸브 하나가 열리면 이런 이퀘이션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를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큰 M이라는 것을 잡아서 빅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요. 빅 M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y가 1이 됐더니 여기도 0, 여기도 0이 돼서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h가 발동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의미를 저절로 하게 되고 y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저 hx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로 또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y와 hx 이렇게 곱한 걸로 표현을 해줄 수는 있지만 1일 때만 요 딱 이퀘이션이 적히고 y가 0일 때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얘도 별로 레커멘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논리적인 구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자. 최소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즉, 뭐, 공이 있고, 뭐, 수저 같은 게 있고, 돈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얘를 선택을 할 경우, y1이 1이 되고,
안 선택하면 0이 되고, 수저를 선택을 할 경우 1이 되고 0이 되고, 돈을 선택을 할 경우 1이고 0이 되고. 근데 하나 이상, 여러 개를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그냥 최소 하나 이상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더했을 때 뭔가는 1이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요런 제한 조건을 걸게 되고, 하나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쟤네들을 더했을 때 1이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아야지 이제 하나까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선택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많으면 이제 하나까지만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요런 implicitfication YK가 선택이 되면은 무조건 YJ가 선택이 되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 조건을 걸어주면 된다. 왜냐하면은 YK가 무조건 YJ보다, 그러니까 YJ라는 녀석은 항상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YK가 만약에 정해진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정해지는 거고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선택이 안 됐으면은 J라는 녀석은 선택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를 표현을 해주는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disj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제한 조건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제한 조건이 걸리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disjunction인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걸려야 된다는 거야. XOR예요, XOR.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걸려야 된다라는 거서, 이것도 이제 비겐 포뮬레이션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즉, 얘가 안 걸리면 F1이 이제 0보다 작거나가 안 걸리면은 F2가 0보다 작거나가 걸려야 된다는 거고, F1이 0보다 작거나가 걸리면 F2는 안 걸려야 된다. 요것과 함께 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뭘 표현을 해줘요? F1이 그냥 large n보다 작아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등식. 그리고 근데 얘는 이제 제대로 발동이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대로 발동이 되고 F2는 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불연속적인 함수를 표현을 해주자. 비용 함수가 이제 뭐 돈이 안 들다가 어느 이상부터 이제 이렇게 비례해서 돈이 든다.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 우리의 목적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느냐. 요렇게 생겼으면 우리 비용 함수가 요런 포뮬레이션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즉 y가 0이면 여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y가 0인 케이스는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x 이꼴 0이 되고 코스트가 0을 의미하게 되죠. y가 1이 되는 순간 x라는 녀석이 이제 l과 u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라는 것과 함께 코스트가 알파 더하기 베타 x라고 잘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어떤 정수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하는 방법이 좀 있다. 만약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면은 1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수라는 것을 또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적은 바이너리 베리어블들을 가지고서 이런 정수들을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
로직을 또 표현을 하는 거. not이라는 로직을 이런 식으로 명제에다가 이렇게 붙여줘. 그러면 이게 뭐냐면 y, j라는 그러니까 j라는 명제가 있어요. 걔가 참이면은 얘가 1이에요. 명제 얘가 참이면은 1이라고 지금 적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not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 명제가 아니다는 얘가 맞을 때는 얘가 거짓이겠죠. 왜냐면 저 명제가 맞는데 저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일 때는 얘가 이제 0이 된다라는 거죠. 요걸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true라는 건데 얘 참일 때는 not p라는 것은 이제 0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or라는 또 이런 명제는 논리 구조는 어떤 명제 플러스 명제가 1보다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거나 얘는 성립 안 해도 되고 얘가 성립을 안 하거나 얘가 성립을 하거나 혹은 둘 다 성립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게 된다. and라는 것은 그냥 둘 다 성립을 했다라는 의미고 또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성립을 하면 i가 성립을 하면은 얘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얘가 성립을 안 하면은 얘는 뭐 성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잘 쳐다보면은 요게 성립을 안 하거나 i가 성립을 안 하거나 j가 반드시 j가 성립을 하거나 라는 거예요. j가 성립을 한다라는 케이스는 여기서 잠깐 좀 지금 잘못된 게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0인 케이스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1이거나 요 세 가지 케이스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저걸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5어라는 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5어라는 거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not pi 더하기 pj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결국 얘가 성립을 하면은 얘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얘가 성립이 됐으니까 얘가 반드시 이래야 되고 아니면 뭐든 가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동일한 부등식은 뭐예요? yi가 1이면 yj는 무조건 1이다. 얘가 0이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yi가 0이면은 얘는 0도 되고 1도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냐? 뭐 요거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논리 구조 자체가 얘가 성립을 안 하거나 얘가 1이거나 라는 케이스를 모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5어. 그래서 이렇게 적혔었던 거고 얘를 이제 5어랑 나피의 논리 구조를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발동이 돼야 된다는 XOR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퀴벌런스는 그냥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드모르간 법칙은 우리 뭐 집합 시간 이런 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얘가 5어죠. 5어 PI거나 PJ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케이스는 뭐가 있겠어요?
이런 케이스들을 의미하는 명제겠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결국 이 명제는 뭘 의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PI도 제로고 PJ도 제로인 케이스를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고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다 and. 이거 펼쳐주면서 가운데도 한번 뒤집어 준다. 그게 드모르간 법칙이고 5어라는 것을 나눠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적힌다.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정션 노멀 폼이라는 건 뭐냐면 5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리고 and로 엮여져 있다. 이런 뭔가 문구들이 적혀져 있으면은 뭐 요 표현에 의해서 뭔가 임플리케이션을 없애고 뭐 요게 만족을 하면은 요거다라는 뭐 이런 표현을 좀 없애준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하고 5어를 뭐 디스트리뷰션 해라. 뭐 이런 건데 예제를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이런 법칙이 있어요. 플래시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선택이 됐으면 어떤 오퍼레이션이 선택이 됐으면은 멤브레인 장치가 아니라 반드시 직류답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즉 우리가 플래시라는 걸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멤브레인은 없고 디스틸레이션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요 표현 고쳐줄 때 어떻게 해주냐고 했었냐면은 요 앞에 게 아니거나 뒤에 게 맞거나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뭐 딱히 드모르간 법칙 해줄 건 없지만 5어를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시스가 나온다. and기 때문에 그냥 부등식 요거와 요거가 동시에 만족을 해라 라는 거고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제한 조건을 걸어주면 된다는 거고 5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어기 때문에 얘가 아니거나 얘거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y 플래시라는 게 아니면 디스틸레이션은 플래시라는 게 이제 플래시라는 게 아니면은 여기 부분이 1이 되니까 요 디스틸레이션은 선택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자연스럽게 뭐 이미 만족이 되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고요. 근데 이제 플래시라고 선택이 되면은 YD라는 것은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된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YF라는 게 플래시라는 게 선택이 되면 1-YM 이렇게 표현이 돼서 멤브레인이 선택이 되는 상황은 없어지게 되고 얘가 이제 선택이 안 되는 상황만 남게 되고 플래시가 이제 선택이 안 되면은 이 멤브레인이 뭐 선택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여기 0, 1이 다 들어가도 이 제한 조건이 무조건 만족이 되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왼쪽 항이 YM이 0이거나 1이거나 상관없이 왼쪽 항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케이스.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을 요 순차적인 논리에 의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지만 편하게 적을 수가 있지 한 번에 저렇게 바로 이런 부등식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보면은 얘와 얘가 만족을 하면 동시에 발동이 되면 얘와 얘도 반드시 발동이 돼야 된다. 즉, 요 두 녀석이 뭔가 발동이 되어져 있으면은 Y3과 Y4는 반드시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일 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런 명제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등식을 찾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implication. 여기 전체적으로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랬었냐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랬어요. A 자리에 있는 그 명지에다가 not이라는 걸 그냥 한번 붙여주고 여긴 그대로 적어주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펼쳐주었다. 그러고 나서 이 5어라는 것을 또 분배를 해주었다. AND이기 때문에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면 되겠다. 첫 번째 부등식 5어이기 때문에 얘는 1-y1, 얘는 1-y2, 얘는 y3여서 얘네들이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적히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가능한 케이스를 적어보면은 얘를 표현을 해주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if 이러면은 뭐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else if 이러면 또 뭐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else 뭐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구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문들을 결국은 뭐 그게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결국 뭐 얘가 켜졌다가 제가 꺼졌다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걔네들까지 고려를 해서 최적화를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두 변화까지 고려를 해서 최적화를 풀고 싶은데 그러면 걔네들을 결국 우리가 뭔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대. 바이너리 베리어블 0이 무조건 다 갖는다.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다. 이걸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그 논리 구문 때문에 분명히 0을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케이스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도대체 우리가 부등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가를 사실 지금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나중에 가셔서 요런 논리 구조를 우리가 좀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펼쳐보시고 차근히 그냥 전개만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케이스들을 다 포괄해주는 그 케이스들만 딱 포괄해주는 부등식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